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던 장조, 음계에 이어서 단조의 세 가지 다른 스타일의 음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각 음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과 그리고 곡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성 단음계는 확실하게 곡의 예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도 함께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장조 스케일이나 단조 스케일에 대한 다른 그런 강의들도 많이 좀 보고 사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전공을 한 입장에서 스케일을 이제 우선 외운 상태로 곡에다가 많이 이제 응용하면서 스케일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케일을 보통 가르쳐 주실 때 많이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이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장조 스케일에서 우선 단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장조 스케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되는데, 조표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그냥 맨 5선에다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을 경우에 조표가 붙지 않은 그 조를 다장조라고 하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도부터 이 도까지를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일 사이에 음정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다장조 음계, 그러니까 꼭 다장조가 아니라 장조의 음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음과 온음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반음이라는 거는 어떤 건반에서 가장 인접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 혹은 아래에 있는 건반의 거리를 말하고, 그 반음이 두 개가 더해지면 이제 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반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이 관계가 반음이라고 하면 이 반음이 두 번 더해져서 요렇게 가게 되면 결국 얘와 얘 사이는 온음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보자면 F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반음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요렇게 가고 혹은 아래로 가겠지만, 온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음을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더 더했을 때 이 관계, 이게 바로 오는 관계, 혹은 밑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요 사이, 이걸 바로 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장조일 때 반음과 온음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도레, 보면 얘는 반음과 반음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온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레미도 이렇게 반음이 더해진 케이스니까 얘도 온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파, 얘는 중간에 낀 게 없이 가장 가까운 것끼리 조합이 됐죠. 그래서 얘는 반음이 되고요. 파솔은 반음 합쳐서 얘도 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라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렇게 끼어있는 옵션이 보일 경우에 얘도 당연히 온음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반음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케이스니까 온음. 그 다음에 시도가 됐고 얘는 중간에 낀 게 하나도 없이 가장 서로 가까운 건반에 위치했죠. 그래서 반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장조 스케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옥타브의 스케일에 이 도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도에까지의 거리를 전문 용어로 옥타브라고 한다고 저는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8도라고도 말하죠. 왜냐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8칸 차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또 우리는 도라고 음악에서 표기를 해서 8도 혹은 옥타브라고 하는데요. 이때 한 옥타브 내에서의 음정 관계를 보시면 다 온음이고 딱 두 군데만 반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순서대로 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네 번째 음 사이, 그 다음에 얘는 4, 5, 6, 7, 8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 사이, 이렇게가 반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레로도 시작하고 여기 샵이 붙은 형태로도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음으로 시작을 하던 간에 장조의 음계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반음이 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조표가 없는 상태를 공유를 하면서 장조 혹은 단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다장조에서 단조를 어떻게 찾냐면요. 자, 반음의 개수로 따졌을 때 반음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개수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반음을 밑으로 4개를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음악용어로는 단삼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삼도를 내려가면 이 도로부터 도시라 결국 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부터 도시라 여기가 바로 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얘가 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라 도착해 줄 때까지 그리게 되면 바로 이게 한 옥타브 스케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다장조라고 했는데 이 도로부터 단 3도를 내려갔어요. 반음으로 개수로 하면 4개 내려가서 으뜸음이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시라 이건 개 이름인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조라고 말했으니까 가단조가 되는 것이고요. 라는 영어로 결국 하면 A가 돼요. 그래서 A고 A에다가 단조일 때는 영어로 하면 minor 이렇게 되는 거죠. 장조는 또 major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표가 같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붙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장조 하나, 단조 하나가 나오는데 이때 장조에서 단조로 규명을 할 때는 반음의 개수 4개 혹은 단 3도로 밑으로 내려가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쭉 스케일을 그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추럴 스케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그러니까 자연 단음계가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국말이 자연 단음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오리지널 형태,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냥 말하자면 얼굴에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한 상태. 그래서 노 메이크업 상태. 쌩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자연 단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케일도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조를 찾으실 때는 장조에다가 그 다음에 단삼도를 계속 내려주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연 단계를 일단 찾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 장조일 때 반음의 개수를 이렇게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거를 좀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조일 때도 똑같이 음정의 관계라는 게 있겠죠? 그럼 한번 보시면 얘도 반음 꼈으니까 이제 약간 빠르게 진행해보면 얘는 오음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시도 얘는 지금 중간에 걸린 게 없으니까 얘는 반음이죠. 그 다음에 도레 얘도 오음이죠. 그 다음에 레미 얘도 오음입니다. 왜냐면 꼈으니까요. 미파 아무것도 끼지 않아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반음이에요. 그 다음에 파솔 얘도 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오음이죠. 자, 그러면 장조와 단조를 비교해 보시면 장조는 3번째, 4번째, 7번째, 8번째 반음 위치인데 지금 단조는 어떻게 바뀌었죠? 얘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숫자를 적자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그냥 다 적어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지금 반음의 위치가 결국에는 2번째,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죠. 그럼 아까 장조일 때는 3번째, 4번째, 7번째, 8번째라 했는데 단조 스케일에서는 2, 3, 5, 6 음에서 반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 장조는 3, 4, 7, 8이야. 그 다음에 단조는 여기서 2, 3, 5, 6이야. 이렇게 저 벌써 약간 더듬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요 이렇게 반음의 위치로 해서 외우지를 않아요. 물론 단음계를 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를 따져서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 저는 이 조를 어떻게 빠르게 외우게 됐냐면요. 이 조표를 똑같이 공유하는 상태에서 장조, 단조 이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다장조고 가단조니까 A 마이너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이걸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조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맨 악보에다가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게 다장조와 같이 연결이 되는
나라는 조라고 하죠. 가단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조라고 해볼게요. 이 악보에다 그냥 위에다 그려볼게요. 사장조는요, 솔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장조의 경우에는 조표가 파샵이 하나가 붙거든요. 그러면 샵이 하나가 붙는 거에서 장조가 발생했다면 이건 그러면 G 메이저이에요. 이게 보이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좀 흐린 것 같아서 G 메이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파이샵 하나 붙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G 메이저 스케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샵 하나에다 단조도 하나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으뜸음에서 아까 단삼도 내려가라고 그랬죠. 반음 개수 혹은 4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미에 도착했죠. 그러면 G 메이저에서 지금 단삼도 내려가면 E에다가 지금 단조라고 했으니까 E 마이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에서 시작하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8음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자연단음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혹은 머릿속에 미파솔라시도레미 이렇게 이 미로부터 그 다음 미까지 올 때까지 쭉 악보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이 대표 조표가 뭐였죠? 샵 하나 붙는다. 파에 하나 붙는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미 그 다음 파가 들어오면 파샵 솔라시도레미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접근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음과 음 사이에 어떤 오음과 반응 관계로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조가 지금 머릿속에 탁탁 거의 1초 만에 떠오르는 이유가 이렇게 조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샵이 2개가 붙으면 2개가 붙은 라장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지금 샵이 2개 붙잖아요. 아까 2개 붙는다고 했죠. 파도. 그러면 거기서 파도를 생각하면서 파하고 도에 위치할 때마다 샵만 그냥 챙겨서 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연 단계를 되게 쉽게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일부러 그래 오음이야, 반음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단조 음계를 찾으실 때 그의 그 같은 짝꿍이 되는 장조, 그러니까 나라는 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으뜸음을 찾은 다음에 이 조표가 몇 개가 붙었었는지를 기억한 다음에 이 스케일을 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음만 인지를 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한다는 거 하나 이제 알려드렸고 자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다른 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모닉 마이너이니까 화성 단계 제가 이게 좀 약간 영어로 더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화성 단음계라는 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대로 자연 단음계로 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요 7번째 음 있죠? 한 다음에 요 음이거든요. 이 음을 반음을 올려요. 그래서 솔에다가 반음을 올린다는 거는 샵을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샵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나냐면 굉장히 특히 이 부분 마치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 디즈니 노래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정말 뭐 이렇게 뱀이라도 나올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되게 매력적인 스케일이거든요. 자연 단음계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담백해요. 오히려 무슨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해서 하나 추가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화성 단음계는 여기서 이 밋밋한 느낌을 여기다 강하게 샵을 해줘서 바로 원래 으뜸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면서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거죠. 빨리 라로 돌아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요, 특히 이렇게 이 끝에 있는 이런 음들, 불안정한 음들 있잖아요. 라다다다다다다단이 아니라 요런 극도의 불안정한 음은 항상 으뜸음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코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갈등이 있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있으면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성 단음계는
머릿속에 되게 이국적이야.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기억을 연상을 해주시면서 곡의 멜로디가 나올 때도 그런 굉장히 약간 끼를 부리는 느낌 있잖아요. 밀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베토벤이요. 되게 유명한 라빠빠빠 그러니까 비창 소나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보면 이런 스케일이 나와요. 제가 밑에 좀 잘못 친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런 스케일을 중간에 이런 화성 단계 스케일을 실제로 베토벤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스케일 제가 가장 아끼는 스케일을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스케일은 뭐냐면요. 가라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가라단계는 뭐냐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 스케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좀 이렇게 이색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기가 사실 음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바나나 같은 음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앞에서 오던 느낌보다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느낌을 조금 더 다르게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는 7번째 음을 샵을 올렸죠. 그래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화성 단음계는 똑같이 샵을 적용을 해줘요. 그런데 이 가락 단음계라는 건 뭐냐면 6번째 음에다가 또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색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느낌보다는 연결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아까보다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보다는 더 흐름이 좀 더 잘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가락다는 게 특징은 뭐냐면 6번째, 7번째 음에다가 반음을 올려주는 그런 장치를 준다. 이거고요. 근데 되게 특징이 있어요. 다른 스케일에서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얘는 그 대신 내려올 때 똑같이 만약에 이 샵을 붙여서 내려오면 굉장히 장조 같은 다른 조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얘 캐릭터는 A 마이너잖아요. 이런 우물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 너무 장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요. 그래서 샵을 실컷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려올 때는 나 원래 캐릭터는 그래 단조잖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치실 때 스케일이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고 뭐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음에서 화성단음계 어떤 일부분이 쓰일 수도 있고 화성단음계 같은 경우도 내려오는 것만 쓰이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부분이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케일을 특히 단조 스케일일 때 보시면서 이거는 이런 스케일이겠네 라고 추측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가락다는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샵을 올려주면서 조금 더 얘도 살짝 그 부분이 화려해져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원래 원상복귀라니까 다시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곡이 나올 때 이런 느낌들을 잘 적용해서 하시면 똑같이 스케일을 치시는데도 여러분의 스케일이 확실히 아무리 아마추어 분인데도 뭔가 느낌이 달라. 되게 감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만의 멋진 스케일 연주, 멋들어진 스케일의 연주를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다른 곡에서 스케일이 나올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도 이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